읽어봐.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찾아내요. 독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시간을 줄 테니까 해봐봐. 지금 읽어. 한번 읽어. 자주 보는 거 치고 좋은 게 없어요. 자, 가라. 승호야, 너는 저기 늦게 왔으니까 하고 가라. 늦게 왔잖아. 테스트 보여주고. 어, 어, 어. 그래, 수고했다. 잘 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수민이 보고 있지. 수민아, 아이, 그러지 마, 좀. 일어나. 수민아,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가르치기가. 그게 보고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가르치는 거는 쌍방이야. 가르치기 전에 누워있어 버리면 선생님이 의욕이 나겠니, 안 나겠니? 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기도 전에 너 퍼져 있으면은 힘들잖아, 선생님이. 좀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정독하고 있어야지. 다 읽었어? 뭐 할 말이 없네. 미안해. 다 읽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 뭐. 어, 야, 가위바위보 해야지. 어. 저 상상 원장님이잖아. 근데 거기 개별 수업이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정 안 되면 뭐 내가 뭐 해야지. 상상 원장님 힘드시면 개별로 봐주시지 않냐? 근데 저번에도 그랬는데. 저번에도 이게 안 바뀌거든. 근데 저번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지? 너 같은 반 아니야? 어. 자,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35번 들어갈게요. 자, 수민이 안 일어나도 돼? 안 일어나도 돼? 괜찮아? 자, 이거 선생님들 요거에 초집중을 해야 돼서 초집중을 해서 얘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게 하냐 그럼 선생님도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딴 거에 신경을 써버리면 이게 수업이 산적적으로 나도 빠져요. 자,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야.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3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뭘로 될 것 같냐? 자, 빈칸이나 어휘나 주제, 요지 이런 거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지를 한번 훑고 갈게. 자, 요지를 먼저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저 내용 파악이 좀 힘들어요. 자, 기억은 과거 지식을 바탕으로 요거 포인트 틈을 메우는
창의적 재구성 과정이다. 추상적이지? 그래서 기억의 오류는 무작위가 아니란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일단 주제로 표현을 해볼게. 이유, 어떤 이유? 기억 오류가 무작위적이지 않은 이유. 자,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도 나타내고 또는 왜 기억적 오류가 따르는가? 패턴을 따르는가? 뭐가 아니라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패턴을 따르는가? 여기서 패턴을 상징하는 게 뭐지? 어떤 시스템을 왜 따라가는가?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은 말이에요. 자, 둘 중에 이렇게 하나가 주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들어갈게. 자, 한 문장 한 문장 이해를 시킬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인상을 쓰세요. 인상을 쓰세요. 알겠죠? 그래야 선생님이 또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다. 자, 1930년대에 자, 영국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서 패드리 발레트는 자, 에스크 나오고 투가 나오면은 요청하다죠. 자,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뭐 하도록 listen to folktale 민간 설화를 듣도록 요청했다. 뭐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나온 민간 설화를 듣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recall이 기억하다, remember의 뜻이에요. 기억해 보도록 요청했다. 이 이야기들을 자, 나중 날짜에 그러면 나중에 기억해 보도록 요청했다. 그럼 다른 나라의 민간 설화를 듣게 한 다음에 그걸 세월이 지나서 기억해 보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너가 추측하듯이 as가 익숙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된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 뭐뭐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야. 뭐뭐만큼 잘 이런 뜻이야. 뭐만큼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친숙한 이야기만큼 잘 기억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나온 그 민간 설화를 친숙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며칠 지나고 막 몇 달 지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 친숙하지 않아서. 자, 여기까지 됐고요. 놀랍게도 그러나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 이제 여기서 조금씩. 자, 놀랍게도 그러나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가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야. 기억 속의 실수는 뭐다? 무작위적인 게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기억의 실수는 친숙하지 않은 기억이 있어. 이야기가 있어. 그럼 며칠 지나면 까먹어. 그러면 이건 기억의 실수란 말이야. 이 기억의 실수는 이렇게 발생한 거는 우연히도 아니고 무작위적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뭔가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기억의 실수는 무작위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야? 어떤 시스템이나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즉 뭐가 있다? 기억 오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규칙이 있다는 말이야. 그럼 이걸 써놔야지. 그냥 기억의 실수는 무작위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즉 기억 오류는 뭐가 있다? 규칙이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이 내용 파악할 거니까 한 번 더 해줄 거야. 아주 중요한 거 뭐 이런 거는 해서 다 한 다음에 왜냐면 이거 하다 보면 내용이 흐름이 끊기니까. 자, 무작위적인 게 아니야. 기억에 실수가 있는 것은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 다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오히려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rather 오히려 이런 뜻이야. 무작위인 것이 아니라 자, subject 실험 대상자는 종종 rewrote 다시 씁니다. 비슷한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을 다시 씁니다. 그들의
자신의 정신 속에 특히 무슨 부분을 다시 쓴다? 어떤 부분? made the list. 자, make sense가 일단은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the list니까 가장 적은이지. 그러면 가장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특히 다시 쓴다. 자, 이해되냐? 여기 안 되잖아. 안 되지? rather부터 이해 안 되지? 다시 뭘 비슷한 얘기를 다시 쓴다. 진짜 막 이렇게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다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다시 풀어줄게. 이게 뭐냐면 내가 고쳐놨어. 다시 쓴다를 비유적 표현으로 써놨단 말이야. 피실험 대상자는 자주 종종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바꿔. 다시 고쳐서 기억한다. 이거를. rewrote를. 다시 고쳐서 기억했다. 이런 뜻이야. 바꿔 이거를. 다시 썼다라고 하지 말고. 다시 고쳐서 기억했다.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을 정신 속으로 다시 고쳐서 기억한 거야. 그러면 막 다시 고쳐서 기억하니까 그 친숙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단 말이야. 지 맘대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틀린, 기억이 안 나니까 틀리게 막 고치는 거야. 다시 막 비슷한, 기존에 알고 있는,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친숙하지 않는 이야기를 막 고쳐서 재편성하는 거야. 자, 그러면 더 여기까지 하고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실수, 기억 속의 실수는 무자격적인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오히려 실험 대상자들은, 자, 그들 정신 속에 있는 그 이야기의 비스무리한 그 부분을 다시 고쳐서 기억했다. 특히 어떤 부분? 가장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 친숙하지 않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특히 어떻게 한다? 다시 고쳐서. 예전 기억, 알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대충 고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레슨, 컨클루드, 결론 내렸다. 데디아를, 좀만 남은데, 좀만 요즘만 찾으면 이제 다 이해된다. 데디아를, 자, 접속사, 주어, 동사. 자, 뭐 할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자, 드로우 어폰이 활용하다. 그리다가 아니야. 인간은 활용한다라는 것을 결론 내렸다. 정신적 스키마타를. 자, 그러면 이제 스키마타를 내가 뭔지 얘기해 줄게. 자, 여기 선생님이 갖다 놨어요. 스키마타. 스키마타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의 틀이야.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또 어렵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줄게.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의 틀이야. 예를 들어서 식당 스키마가 뭐냐? 식당 스키마. 머릿속에는 식당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 지식이 있어. 식당이라는 지식이 있어. 지식의 틀이. 그래서 식당에 갔다라고 하면 뭐야? 입장하고 자리에 앉고 메뉴 고르고 주문하고 음식 나오고 계산하는 이 순서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이게 식당에 대한 스키마가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서태풍 학원의 스키마는 뭐니? 온다, 시험 본다, 채점하고 수업 듣는다. 그리고 서태풍이 테스트 본 거 확인하고 숙제 검사한다. 그리고 숙제 내준다. 이게 서태풍 학원의 스키마야. 지식의 틀. 알겠어? 자, 이게 바로 뭐다? 스키마인데, 스키마는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의 틀이야. 자, 이거를 갖다 써놔. 스키마는 요것만 써놔. 이게 특히 좋아.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의 틀. 이게 스키마야. 과거 경험을 통해서 생긴 지식의 틀이 스키마다. 자, 요것만 써놓으면 돼. 요것만 딱 써놓으면 돼. 자, 그러면 위에 글속을 통해서 스키마를 이제 접목시킬게. 외국 민담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있었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 문화, 구조, 또 정신적 틀, 스키마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그 빈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상상해서 채워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속 실수는 뭐가 아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작위가 아니야. 자,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자, 그러면 일단 과거의 경험을 통한 지식의 틀이 스키마야. 자, 그럼 이거 들어갈게. 발렛은 결론 내렸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똑바로 봐. 인간은 뭘 활용한다? 정신적 스키마를 활용한다. 자, 오알이 즉이에요. 즉도는 하지 말고 즉. 뭐 얘하고 얘가 동격이네. 즉 저장된 지식의 선반을 활용한다. 저장된 지식의 선반. 아까 뭐라고 그랬지? 과거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지식의 틀이 스키마라고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비유적 표현을 했지? 이렇게 했죠. 저장돼 있다는 건 과거예요. 과거에 저장된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식의 틀이 뭐야? 저장된 정신적 스키마를 활용합니다. 자, 우리 뇌 속에 있는 정신적 그 스키마를 활용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한 지식의 틀. 근데 왜 이걸 활용하냐? 뭘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사소한 그 갭, 차이를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자, 우리의 기억 속에. 자, 그러면 아까 익숙하지 않는 민간 설화를 들었어. 근데 이게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고 시켰어. 근데 어떤 게 일어나? 오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 오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무작위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생각이 안 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뭘로 채우는 거야? 과거에 그 기존에 있던 지식의 틀로 요 부분을 갖다가 막 채우는 거야. 상상해서 채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작위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 경미한 사소한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서 이제 마지막 따라서 기억하는 것은 뭐다? 상상의 과정입니다. 어떤 상상의 과정? 뭐가 포함되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위에다가 하니까 기초해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이 뭐다? 기억이다. 그죠? 아, 언니. 자,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이게 스키마지. 과거의 경험을 통한 지식의 틀이 스키마잖아.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 즉,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이다. 자, 상상의 과정이니까 뭐가 생기는가? 오류가 나는 거야. 이 빈 부분 있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뭘로 채우는 거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익숙한 민간 설화를 갖다가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요거를 채워 넣는 거야. 채워 넣는 게 뭐야? 상상의 과정, 만드는 과정, 조작의 과정, 상상의 과정이라는 얘기야. 기억은. 그래서 주제가 뭐다? 오류는 뭐야? 자,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 자, 이유. 기억의 실수는 무작위가 아닌 이유야.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하니까? 기억이. 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걸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의 실수는 무작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다 이걸 머릿속에 계속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2번 문장을 이해할게. 2번 문장.
2번 문장을 이해시킬게. 또 봐봐. 오히려 피시실험 대상자는 다시 고쳐서 기억한다. 요거를 갖다가 어떤 부분, 특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고쳐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안 될까봐 갖다 놨어. 자,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부분을 들었을 때 그걸 그냥 기억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왔어. 그걸 그냥 기억하지 않아. 자기 방식대로 바꿔서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윗부분이 2번이. 즉 자기에게 익숙하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고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무작위가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 민담에서 용이 공주를 먹어버렸다는 말이 나왔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이제 고쳐 생각한다? 괴물이 공주를 납치했다로 바꿔서 기억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의, 과거의 지식의 틀을 이용해서 바꿔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정신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 이게 이제 뭐야? 무작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수가 나오는 거는. 다 규칙이나 시스템이 있어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질문. 야, 질문.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자, 또! 기억의 오류가 무작위가 아닌 이유. 이해 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기 머릿속 스키마에 맞춰 다시 구성해서 기억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기억은 상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둔 창의적 과정이야. 이해도 안 되니? 됐어? 자, 이제 내용 파악 다 됐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쓸어버릴 테니까.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자, 해서 이제 자잘한 거 선생님이 이제 포인트,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1930년대 브리티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민간 설화를 읽게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온. 그리고 나서 기억하라고 시켰습니다. 너가 추측하다시피 익숙하지 않는 기억은 기억되지 않는다. 뭐만큼 잘? 익숙한 기억 이야기보다 잘 기억되지 않는다. 놀랍게도 그러나 이야기, 기억 속의 이야기들은, 기억 속의 실수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자, 요 무작위 단어 잘 봐. 유의어 써놔. 무작위가 아니라 같은 말로 바꿔줄 수 있는 arbitrary야. 사전적이면 임의적이냐? 임의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무작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바꿔줄 수 있어. 이걸로 내긴 너무 아깝지, 이 지문이. 자, 반대말은 뭐야? 의도적인. 오케이? 그냥 오더리는 뭐야? 질서정연한 체계가 있는 이런 의미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오더리가. 반대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낫이 없다면은 요게 뭐 들어가야 돼? 랜덤이 들어가야 돼? 딜리버레이트가 들어가야 돼? 딜리버레이트가 들어가 있지? 낫이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돼. 똑같이 안 내. 이거 똑같이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중학교식이잖아. 자, 단어 꼭 알아놔. arbitrary, deliberate, intentional, orderly. 자, 오히려 자, 실험 대상자들은 비슷한 부분을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저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을 다시 고쳐서 기억했다. 특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발에서 이제 결론 내렸는데 접속사 대. 자, 우리가 직면했을 때 ing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인간은 뭘 활용한다? 정신적 스키마를 활용한다. 즉 저장된 지식의 선반인 저장된 뭘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자그마한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그마한 차이가 어디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뭐야? 자그마한 차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그다음에 경미 아니야. 메이저 아니야. 마이너리야. 그걸 뭘로 바꿔줘? 부수적인 secondary. 따라서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도 되게 좋은 문장이야. 기억이라는 것은 상상의 과정이다. 뭘 포함하는? involve ing 어퍼 과거의 경험에 기초로 한. 과거가 꼭 나와야 돼. 과거. 자,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일단 빈칸 어휘, 주제, 요지. 이 네 문제를 만들려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요한 거 딱 한 문제씩만 만들고 나중에 선생님 시간 나면 선생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 팔아야 되는데 이거 온라인에 팔아야 되는데. 당근에 올릴까? 진짜 살 사람 많을 텐데. 왜냐면 청구구에만 맞춰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팔아야겠어. 당근에 한번 팔아봐야겠어. 안 되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 자, 글의 맥락 잡기. 핵심 소재가 인간의 기억과 상상적 재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입 부분에 자 1930년대 이 사람의 외국 민담을 듣고 기억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전개 익숙하지 않는 이야기일수록 기억에 오류가 난다. 그러나 이게 포인트죠. 오류는 무작위가 아니라 논리적 재구성이다.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자, 요거하고 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기억의 틈을 과거의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억의 틈이라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과거의 기억으로 채우려고 해. 기억은 단순 복원이 아닌 상상적 창조 과정이다. 그래서 기억의 오류가 잘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들어갈게 이제. 만들어. 와우, 두 문제나 만들었네. 자, 이 두 문제를 풀 줄 안다. 그럼 이 지문을 웬만큼 다 이해한 거예요. 자, 빈칸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다? 풀 수가 있을 거야. 적절하지? 아는 거. 왜 자꾸 적절하지 않은 거를 할까? 적절한 거 하면 좋은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고 적절한 게 그럼 4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갖다가 빈칸 넣기로 하면 이 4지문 속에 비스무리한 의미로 걸릴 수가 있다고. 비슷하게. 찾을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높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되면. 그렇지.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내더라도 비슷한 거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래. 몇 번? 언니 몇 번? 언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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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다. 6번 아니니까. 자. 이거야. 맨 끝에 오는 거는 원래는 상상의 과정이야. 과거 경험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과정이야. 자, 기억은. 자, 그러면 1번. 창의적 행위야. 뭐에 의해 기초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게 과거를 상징하는 거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재구성이야. 뭘 사용해서? 서브스캔트. 그 이후에란 뜻이야. 그 이후의 지식을 사용해서. 그 이전의 지식을 사용해야지. 그 이유가 아니죠. 과거 경험을 기초로 하는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에요. 이걸 쓰면 안 되고 뭐 그 이전의 지식이야. prior. prior로 바꿔야 돼. 그 이전의 지식. 그 다음 또 3번. 자,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야. 뭐의 도움으로? 과거의 경험을 도움으로. 그 다음,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재창조다. 뭘 사용해서? 저장된 지식을 사용해서. 맞잖아. 비스무리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다르지만 비스무리하다고. 그 다음, 채우는 거야. 빈칸을. 뭘 사용해서? 친숙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거야. 친숙하지 않은 거야. 친숙한 아이디어야. 왜 친숙한 아이디어지? 이미 알고 있는 정치적 스키마를 사용한 거잖아. 자, 그 다음 옛날 경험이야. 뭘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 그 경험한 거 정치적 스키마를 사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which best expresses 어떤 게 가장 잘 표현했냐? 그 작가의 주가 되는 주장을 가장 잘 표현한 건 뭐냐? 이건 맞는 거 하나만 고르는 거야. 뭐야? 윤주는 왜 얘기 안 해? 응. 2번. 너를 준성이를 신뢰 안 하는구나. 2번. 그 다음, 윤주. 은주. 미안. 이게 혼나야지, 이거. 과거에 스키마 이거 재구성해갖고 그래. 오류가 났네. 자, 그 다음, 준성이 3번. 자, 또 해봐, 또. 오빠는 유찬이는. 그래. 와, 이건 심도 있는 수업, 와. 우리 중학교 때 수업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 내신 대비가? 언니는 준성이를 신뢰하네. 갑자기? 언니는? 3. 언니는? 그러면 안 돼. 2번? 그러면 안 돼. 언니는? 3번. 자, 기억은 만들어진다 뭐에 의해서? 개인의 논리적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다. 맞아. 맞지? 어떤 시스템이냐면 작동하는 독립적으로죠. 그러면 따로 별개로 이런 뜻이야. 뭐와? 이전의 지식과는 별개로. 그래서 얘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럼 뭘 빼야 돼? 인을 빼버리면 맞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별개로 하진 않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 별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별개로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별개라는 뜻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갖다가 어떤 기억을 유추하니까 오류가 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과거 경험 기반 붙어 있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야. 이는 빼버리면 맞죠? 자, 그 다음
개혁은 재구성 과정이다. 어떤 재구성 과정? 존재하고 있는 정신적 프레임워크, 워크, 틀이. 기존에 존재하는 정신적 틀이 이게 뭐야? 스키마. 스키마가 해석을 안내하는 재구성 과정이다. 맞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끝. 끝. 이제 너네가 또 시험 얼마 안 남으면 막 또 한번 읽어볼 거야. 그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나올 거예요. 그때 또 질문하시고. 지금 아주 잘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끝내줬다. 자, 그 다음 37번 몇 분 남았니? 자, 지금 해태를 내가 지금 요거 끝내느라고 해태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해태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태를 할까? 더 나갈까? 응? 갔다 와. 갔다 와. 쉬어 좀. 숙제 검사하고 그거는 할게. 아휴. 아유, 내가 막 이렇게 경영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애들이 되게 소중하게 지 한 명 한 명이. 그때는 경영 마인드가 아니라 내 말 안 들어? 막 이런 마인드였는데. 늦을 것 같아. 네. 어제 맞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맞지. 그래 오늘은 아파. 맞아드려. 응? 그러니까 지금 못 맞춰. 밥 먹어야지 당신 이따가. 아니 앞에 있어. 못 맞추셔가지고. 자, 해도 되니? 자, 이거는 조금 쉬워요. 이거는. 자,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쉬워, 이 질문은. 어디 갔어? 아, 진짜 똥 싸냐? 진짜 똥 싸는 거야? 야, 준성아! 뭐해?
맞아. 너 남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헤어졌나? 네. 헤어졌구나. 아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진 거야, 또? 사귀었다가 두 번 다시 만나고 구 남친이었네? 음, 뭐 좋아해, 너는. 너는 못돼 쏘노잖아. 그 기분을 알아? 아니라고? 너 있다고? 신기하네. 자,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문단 순서였어요. 요새 이제 뭐 문단 순서 애들 틀린 애들이 있을 텐데 이거 틀린 사람 있나? 진짜 이걸 너무 그냥 그냥 건져 주는 거잖아. 1번 찍었어요.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요 단어 요거 이런 것만 잘 파악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어 맞히기 꼬리 물기가 되는 문제야. 자, 갈게요. 일단 그건 나중에 연습을 시키고 너무 쉬워. 자, 일단은 이 이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캐롤 드윅이라는 여자 박사입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자, 마음가짐을 갖다가 이렇게 주창하신 분인데 나이가 좀 많은 분이시죠. 자, 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먼저 요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로스 성장 마인드하고 픽스드 고정된 마인드를 마음가짐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파악이 되게 쉽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칭찬을 받았다고 하자. 자, 근데 뭐라고 해? 넌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아이는 똑똑하지 않게 보일까봐 쉬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골라 쉬운 문제를 골라. 쉬운 문제를 고르면 이 아이는 무슨 마인드를 갖는 거야?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는 거고 안 좋은 거죠.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듣는 아이는 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성장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를 칭찬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아, 노력하는구나. 너 참 노력을 요새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너는 정말 똑똑해. 준성이는 너는 너무 똑똑해. 이런 말 들으면 너는 저 선생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 그럼 얘는 계속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 나눠주면 어려운 문제 안 풀고 쉬운 문제만 풀어서 선생님한테 그 칭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성장 마인드가 아니라 픽스드 마인드고 너는 노력하는 학생이구나. 아, 대단하다. 와, 죽여. 그럼 얘는 더 노력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서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 지문은 게임새. 내용 파악은 게임새. 자, 요지 한 줄 요약 먼저 할게요. 아이에게 노력을 칭찬할 때 스스로 성장하고 더 많은 도전을 감행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얘기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요 한 지문 끝나. 자, 스탠포드 심리학자 교수 닥터 캐롤 드윅은 이 아까 여자분 이분은 더 intentionally 전 세계적으로 recognized 인정받은 개척자입니다. 뭐에?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의 개척자입니다. 뭐로써?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 성장 마인드셋은 어떤 방법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노력면에서 인내하려는 방식으로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을 개척한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장 마인드셋이 뭐야? 여기 나왔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려고 하는 무슨 어디 속에서? 노력 속에서. 이게 성장 마인드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상하잖아. 아이들 나오지도 않은 누가 이 아이들이야. 자,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대조적으로 뭘 발견. 자, 그러면 대조할 만한 게 있어야지. 반대할 만한 게. 자,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일로 갑니다. 두익은 발견했습니다. 자, 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왔으니까 일로 갈 수 있죠. 두익은 발견했습니다. 테디아를.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꾸며주고. 자, 들은 아이들. 뭐라고? 그들이 똑똑하다고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다? underperform. 성과를 내지 못했다. 퍼포먼스 성과를 내다는데 under니까 아래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 과제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똑똑하다고 들은 이들은 뭐함에 의해서? 쉬운 과제를 선택함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해돼?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증거겠니?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더 쉬운 문제를 고름에 의해 과제 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인드지? 픽스드 마인드셋이죠. 그리고 그것을 두익은 뭐라고 불렀다? 뭘 가지고 있다고 불렀다?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불렀다. 이해됐어요? 얘는 노력을 칭찬한 거야. 똑똑함은 지식을 칭찬한 거죠. 똑똑함. 자,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똑똑하다고. 자, 됐어? 그 다음 대조적으로. 좋잖아. 그럼 무슨 얘기 나오겠니? 픽스드 마인드셋이야? 아니면 그로스 마인드셋이야? 이거잖아. 근데 혹시 여기 하나 끼고 얘가 갈 수도 있죠. 그죠? 얘 다음에 요가 끼고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보자. 그 애들이 요거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요거를 골랐는데 혹시 중간에 얘가 끼고 얘가 아닐까? 그럼 이거 봐. 이 아이들은 봐. 결국 take on 떠맡다. 자, 뭐를? 더 힘든 것들을 갖다가 결국 떠맡게 됩니다. take on,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힘든 것들을. 그럼 더 힘든 거 뭐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겠어? 그러면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먼저 나오고 얘잖아. 안 쉬워. 잠깐만. 여기도 뒤에 있네. 잠깐만. 나는 너 낚였네. 잠깐만. 잠깐만. 여기 뒤에 부분에 또 있네요. 그지? 자, 그 다음. 대조적으로 한번 더 볼게. 두익은 발견했다. 아이들, 어떤 아이들? 칭찬받은 아이들. 자, 4에다가 때문이라고 써놔. 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스마트함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 4. 뭐 때문에? 그들의 노력 때문에 칭찬받은 아이들은, 자, 얘가 주어. 여기다 동사 잘라주세요. 그들의 노력 때문에 칭찬받은 아이들은, 자, 발전했다, 발달시켰다. 뭐를? 발전시켰다. 두익이 부르는 것을 뭐라고?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다. 대조적으로. 자, 요것도 문삽 괜찮지? 들어가 있지? 자, 그들은, 야, 이거 내가 아까 착각했죠? 이거 뭐야? 픽스드 마인드셋이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 터프한 것을 하는 거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니까 요 그로스 마인드 뒤에다 넣어줘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12A입니다. 자, 그들은 배우게 되었다. 성장 마인드를 가진 애들은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노력이 뭐라고? 성공을 이끄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면 시간이 흘러 그들은 향상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국 뭐를 갖다가 떠맡게 됩니다. 더 힘든 것들을 떠맡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더 기분 좋게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서? 순서 쉬워 안 쉬워? 겁나 쉽잖아. 이거 왜 틀려? 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자 이제 마무리 이게 마무리. 언제나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문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수민이가 생각났다. 이것 때문에 수민이가 생각났어.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뭘 준다? 아이들에게 뭘 준다? 변수를 준다. 어떤 변수?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준다라고 두익은 설명했습니다. 수민이 눈 왔다 갔다 한다. 이해 안 된다. 이해됐어?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넘어가지. 너는 이해됐다는 식이야? 뭔데 이거. 자, 봐. 일단 노력을 강조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뭐를 주냐면 좋은 걸 주겠지. 아이에게 뭘 준다? 변수를 준다. 어떤 변수?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것만 파악할 야, 시험 문제 풀 때 이거를 파악하면서 문제 풀 수는 없어. 나도 시험 고사장에서 이거 생각하고 못 풀어. 근데 우리는 내신이니까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이 뜻이 뭔지. 노력 강조는 이해를 해야 돼. 노력 강조는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조절 가능해, 불가능해. 똑똑함 강조는 타고난 재능이므로 조절이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 그러면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좀 더 너 하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막 노력을 강조하면 좀만 노력하면 넌 더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애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오늘 또 이해 안 돼. 똑똑한 강조는 타고난 재능으로 조절을 딱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너는 너무 똑똑해. 그러면 그거는 애가 조절하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똑똑함을 강조하는 거 말고 노력을 강조하면 애한테 뭘 줄 수가 있어. 네가 좀 더 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이해 안 될까봐 또 여기다 또 얘를 갖다 놨을 거야, 내가. 또 어디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거 없냐. 자, 그러면 자, 이거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 아이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 야, 너는 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진이야, 너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막 단어를 10개 외웠어. 30개, 100개 외워야 되는데, 진이가 한 50개 외웠어. 진이 평상시보다 많이 외웠네.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스터디 카페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 진이는 뭐야? 기분 좋죠. 노력을 칭찬했으니까. 그래? 그럼 요번에 이거 외우느라고 내가 5시간을 외웠는데, 요번에는 서태푼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10시간을 외워야지. 이런 욕구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거 5시간에서 10시간 노력하는 거 통제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통제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칭찬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를 주는 거야? 애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변수를 던져준 거라는 얘기야. 언니 빨리 승인 내주세요. 언니 빨리 저기 승인 이해 되냐 안 되냐? 오케이. 어느 정도면 된 거야. 자, 됐죠? 그럼 끝. 자, 요지. 아이가 노력을 칭찬할 때 스스로 성장하고 더 많은 도전을 감행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길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내용 파악을 시켰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선생님 문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이제 안 해도 되죠, 굳이. 자,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자. 자, 이거 다 됐죠? 자, 37번. 합니다. 이 두 문제를 맞췄다. 이 지문을 어느 학생보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넘어간 거야. 이번 뭔데요? 어? 이번 뭔데요? 아, 1번. 이번 자료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선생님, 모르는 단어 나왔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낼 테니까. 아, 이게 너무 기네. 이 정도만 하자. 잘 봐. 몇 번? 자. 언니, 어? 1번이요. 4번이야? 백수 안 좋은 뜻인데. 그거는 수정적인 뜻이야. 이것도 뭐. 그렇지. 3번은 내가 이걸 포인트야. 여기 원래는 여기 낫이 있었지. 그러면 이때는 뭘로 바꿔야 돼? 근데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를 피하는 거지. 어보이드가 들어가야지. 근데 낫이 빠졌으니까 이걸 뭐야? 확인하는. 맞단 말이야. 이 정도 재치가 순발력이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이거는 언더 뭘로 바꿔놨자 언더 퍼포먼을 언더 어치브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인듀얼 아까 뭐였었지? persevere. 그거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이해되고 요거 다 단어가 됐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노력을 강조하는 거 맞고 emphasizing 스트레스를 바꿨고 이건 버리다야. 포기하다.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오, 준석이 잘하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크게 해줄게. 지금은 기억이 나는 거야. 바로 풀고 바로 하니까. 아, 요게 뭐가 있었지?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 원문이 흔들려 버리면 변형했을 때 기억이 안 나니까 니네 해태를 내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시키는 거야. 해태를.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다 잡혀야 돼. 그러니까 해석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고. 기본 원문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응용된 걸 풀 수가 없어요. 5번이요. 뭐야? 5번. 그럼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웃고 있어? 어? 뭔 자신감이 너는? 어? 언니는? 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지? 어디였어? 어디였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한다지? 자, 공급한다 아이들에게 something, 뭔가를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준다. 어떤 요소? 아이들의 영향력 내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아이들의 영향력 내에 있다는 거는 아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바꿔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모습을 준다. 어떤 모습?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같은 말.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하게 해준다.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게 한다. 같은 말이지. 자, 준다. 아이들에게 통제감을 그들의 성공에서. 자, 또 허락한다. 아이에게 뭐 하도록? discharge. 그들의 성공 요소를 버리도록. discharge가 버리다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준서 요번에 좋은데 느낌이 좋아. 자, 이로써 선생님은 다 끝났습니다. 나 이제 다 끝났어. 선생님 노력 많이 했다. 이거 노력 많이 했다. 토요일 날. 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질문 많이 받고 혜택하고 또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 한 번씩 더 해주고 질문을 많이 받을 테니까 막 두 번 또 이렇게 강의하면 힘들어서 못해지. 죽을 거야 아마. 두 번은 이렇게 못해주니까 니네가 선생님 지문 나온 거 선생님 이 지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그런 것만 해줄게요. 알지? 자, 어디였어? 숙제가. 자, 니네 요 콤보 보냈습니다. 모고 콤보. 이 실전 문제는 저 편집이 안 됐으니까 그 번호 찾아서 풀고 순서 배열하고 이거 본문 선택은 내가 그 편집했어요. 그리고 TF 고르기는 이거는 옳고 그른 거 이것도 편집은 안 했으니까 너네가 번호 되는 거 찾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숙제 한번 볼게. 자, 일단 모고 콤보 오늘 나눠준 거 전체입니다. 4개. 그 다음에 모고 자체 정리 2개. 35, 37. 그 다음에 문제 보고 TF 고르기 이해되지? 그럼 오늘 올포 단어 봐야 되냐? 전체? 올포 문제. 야, 올포 문제 나눠줬니? TF 말고 다른 거. 아니까 나눠줬어? 풀었고. 그 다음에 너무 쪽 뜯어. 올포 문제 뭐 문제 풀어야 하냐? 올포 문제 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일단 찾아서 모의고사 여기 있잖아 문제. 이거 있으면 올포 문제 더 찾아서 보내줄 거고 선생님이 또 이제 자체 제작해서 나눠줄게.
이거는 아직 제작을 안 했어요. 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수계 중에 수셔야 돼. 수계 진리. 수계. 교과서 콤보. 진예. 교과서. 올포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보내주셔야 돼요. 뭐 뒤에 문제랑 그런 거. 자료를, 영상을 다 보내면은 찍을 수 있지 않나? 이거 아,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 아, 찾으면? 어떻게, 이거를, 찍어서 보내달라? 알았어. 야, 몇 분 남았니? 4분 지났어요. 4분 지났어. 자, 저 숙제한 거 검사하고, 뒤로 가서 공부하라. 오늘 한 거, 저 다시 한번 줘. 이거 동학원 이거, 모국어 전체, 모국어, 올포 혜택, 올포 문제. 올포 문제가? 그래. 야, 그 대신 올포 문제 잘 풀어라. 그냥 대충 풀지 말고. 알았지? 여기 선생님, 우리 올포 전체 단어 테스트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할게. 여기다가, 숙제 예상에다가, 나중에 할게. 올포 단어. 준성아, 이거. 한 번만 다시. 알았지? 근데 이거 막, 자기가 억지로 풀고 막 대충 동그라미 치고 이러지 마. 내가 놔둬, 그러면. 내가 학원에서 선생님 끝나고 시간이 없어요. 좀 뒤에 풀었어요. 다시 풀고 갈게요. 이게 더 멋있어. 그냥 3번에 하고 이렇게 하고 맞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검사를 하냐. 그거는. 인간적으로 검사할 수가 없잖아. 물어보면 되죠. 이거 왜 답이 3번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공부를 시키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해석도 같이 하는 거죠. 자꾸 해석을. 여러 번 보는 게 좋아. 기본에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기본 원문을 갖다가 자주 보는 게 좋아요. 틀린 거 10번. 수고했어. 언니 왜 해석을 안 썼어? 해석이요? 해석 쓰고 그 위에다가 자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해. 그렇지? 해석도 한번 써보면서 해라고. 그래, 수고했다. 단어는? 아휴, 다시. 너 왜? 그래. 언니는 하고 나 보여주고 가. 이거 아무거나 그랬어? 오케이. 단어는? 단어 품사로 틀렸어요. 품사를 몰라? 틀린 거 10개씩이요? 하나, 둘, 셋. 틀린 것만. 자, 틀린 것만. 단어 틀린 사람 앞에 아까 10번씩 쓰고. 됐어. 써갖고 너 저기 붙여. 또.
오케이. 자, 자, 응. 언니도 한번 해서 왔었잖아. 언니도 한번 해석. 자, 그 원본은 3번, 4번 해석해도 다 좋아. 자주 보는 게 좋아. 자주. 아, 얘 우리 뒤에다 썼대. 뒤에다 쓴대. 자, 너 친절하다. 어? 친절하네. 주선이 멋지네. 여학생들한테도 친절하고 남학생들한테도 친절하고. 멋있는 애야, 너는. 자, 이동. 가서 30분이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시간 딱 정해놓고. 어? 앞으로는 저녁에 연락할 때는 웬만하면 카톡으로 해줘. 내가 저녁에 좀 바쁠 때가 많아가지고 받기가 힘들어. 자, 여기. 자, 이동. 나이스. 숙제는 한번 팁을 주면 안 하게 돼. 시간. 이거 아니 시간. 자, 니네 뭐 남았지 이제? 뭐 남았냐? 모고 그 썬님 안 썼어? 모고가 남았어?